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월곡 답가, 정운의 월곡 답가라고 하는 연시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고전시가들만 모아봤습니다. 정운의 월곡 답가. 월곡 답가에서 월곡이 의미하는 게 뭐냐?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월곡, 사람이야. 근데 월곡이라는 사람이 먼저 편지를 썼든 노래를 했든 나에게 사연을 전해 주었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부른 노래다. 자, 월곡에 대한 답을 하는 노래. 월곡에게 내가 답을 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답가야, 답가. 답가. 내가 대답 차원에서 불러주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에는 전체 연시조니까 평시조, 세 줄짜리의 평시조가 여러 편이 있을 텐데 전체 10편 가운데서 몇 편? 10편 가운데서 2편이 빠져 있습니다. 삼수와 그리고 팔수, 삼수, 팔수가 빠져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수입니다. EBS에 수록되어 있는 수가 되겠고요. 자, 옛사람, 이제사람, 이목구비 같건만은 옛날 사람이죠. 그 지금 사람이고요. 이목구비가 뭐야? 얼굴. 그래서 귀와 눈과 입과 그리고 코가 이목구비가 같건만은 생김새겠죠. 외모예요, 외모. 자, 외모. 생김새는 다 같아야 달라요. 같은데 뭐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코나 입이나 눈이나 귀가 특별히 달라지진 않죠.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 고 그랬어요. 그리는 고 그랬으니까 그린단 말인가 느낌표.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영탄법. 나는 왜 그 옛사람을 그리는가, 그리워하는가 이거죠. 이 그리움이 이 일수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주제의식은 그리움이에요. 나 혼자서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가. 그러면 이 옛사람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제도 옛사람 계시니. 자, 그가라는 뜻이죠. 그 더하기 주격조사 이니까 그 사람이 내 벗인가 하노라. 자, 이것도 이제 노라가 들어갔으니까 구나 노라 도다 로다로 끝나는 말들, 감탄의 종결음이 들어갔으니까 영탄법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내 벗이다. 대상에 대한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인식, 그리고 친근하게 생각한다. 친근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의 친구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옛사람이 제목에 나와 있는 월곡에 해당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으로 참전했다가 전후에 초야에 묻혀 지냈다고 하는 선비입니다. 그렇게 추정되는, 확정은 아니고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월곡. 자, 훌륭하신 분에 대한 이제 그리움 그리고 친근감이 드러나 있는 일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현대어 풀이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수가 볼까요? 이수 역시 EBS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 글의 갈래가 뭐라고요?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전체적으로 몇 수? 평시조가 10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연시조고요. 평시조가 연달아 나와 있어서 연시조. 총 10수다. 10편의 평시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3수, 8수가 누락되어 있는데 2수는 당연히 EBS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내 양자 하허만이 그랬어요. 나의 외모가, 내 모습이, 양자는 이제 모습이야. 내 모습이 매우란 뜻이죠. 매우 매우 험하니 내가 잘생겨서 못생겼어. 그래서 비누 성적 아니하네. 비누로 씻는다라고 할지. 그 다음에 성적, 이 화장인데 화장. 그래서 이제 성적은 이 적자가 불글적자거든요. 연지곤지 들어봤어요. 신혼
신혼 생활을 하는 각시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분께서 이렇게 보통 그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혼인식 날에 연지곤지 찍잖아요. 혼례식 치르면서 찍는 거 연지곤지 그 빨간색 있잖아요. 이 여자분들 이렇게 볼에 찍는 거. 그게 이제 붉을 적자인데 이룰 성자니까 붉은색을 이룬다 화장이 되겠어요. 화장. 그래서 화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못생겼으면 꾸미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못생겼으니까 꾸며야지가 아니라 너무 못생겨서 너무 내가 볼썽사납게 생겨서 꾸미기를 포기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다소 진솔한 측면이 있네요. 진솔합니다. 아주 솔직해. 그래서 뭐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럴 정도로 볼품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표현한 거겠죠. 시적 화자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이 화장이라는 말이 나온 걸로 보았을 때, 그죠? 시적 화자는 지금 여성 화자로 내세워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시적 화자는 여성 화자입니다. 실제 시인은 남성이지만, 자. 분발은 각시님네들은 이 들이야 각시님들은 다 웃고 다니는데 엊그제 지나간 한 분, 그 한 분이 누굴까요? 제목에 있는 이 월곡이라는 분이 되겠죠. 그 월곡이라는 훌륭하신 분이 플러스 그 훌륭한 분이 혼자서 곱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은 플러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인물 월곡인데 곱다고 하노라 그랬어요. 노라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영탄법. 그리고 이 한 분은 월곡인데 이분 혼자서만 이런 특정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이 분들 누구죠? 분을 바른 각시님들은 곱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볼품없는 외모를 이야기하면서 꾸미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어서 누가 보든 비웃음을 살만한데 비웃음을 살만한데 딱 한 분만 오직 그 한 분만 이쁘다 이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진정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못생긴 게 확실한데 왜 예쁘다고 하느냐? 기만하는 거냐? 속이는 거냐? 덧없는 희망 고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분입니다. 뭐라고요? 이 월곡이란 분은 안목이 있다. 안목이 뛰어나다. 안목이 뭐야? 눈 안자, 눈 목자거든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아, 이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분.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곱다라고 한 거는 외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내면의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훌륭한 안목을 지니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설명 나왔습니다만 이 월곡이라는 분에 대한 추정치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그렇죠? 안목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면은 이 영탄법의 노라 이 영탄법의 기대 효과 내지는 표현의 특징상의 결과적인 효과는 뭐냐 했을 때는 예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찬 칭찬한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이 있으니까 예찬이다. 칭찬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마움도 바탕에 깔려 있겠고요.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였고요. 이수는 EBS 수특에 실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수는 EBS에 실려 있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EBS의 미수록분, 실려 있지 않은 부분, 누락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셔 유신하면 내호자 무신할까라고 하면서 서리법으로 시작을 했네요. 서리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자, 계셔 그러면은 괄호 처리 딱 해볼게요. 그래서 계셔는 거기서란 뜻이에요. 거기서 그쪽에서. 거기서 유신하면은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신뢰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혼자서란 뜻이 되겠죠. 무신할까 그랬어요. 이 표기가 다소 좀 중세국어 원문에 가깝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2022학년도 대수능식 원문 표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2022학년도 대수능식 원문 표기다. 이때 당시에 출제됐던 고전시가가 탄궁가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궁핍함을 탄식한다, 가난을 한탄한다 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이때 당시에 EBS에 수록된 판본은 현대 국어에 가깝게 쉽게 풀이해서 적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이와 달리 한자 말들로 원문을 복원해 버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수능 22학년도의 교훈을 되살려서 제가 최대한 원문에 가까운 어려운 걸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 다른 평시조들도 여기 연시조에 속한 다른 평시조들도 이런 식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강조해 주고 싶네요. 자, 혼자 나 혼자서 무신할까, 신뢰가 없을까, 믿음이 없을까, 까잖아까. 그래서 니까냐 고려랴 가 등등의 의문형 어미를 쓰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궁금한 게 아니고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강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서리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혼자서 무신하겠냐? 네가 믿음만 있으면 나도 믿음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거기서 있으면 나도 있어요. 이 뜻을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이 되겠네요. 자, 100년 전이란 그런데 100년 전 그러면은 100년 전은 자, 죽기 전까지 혹은 뭐 살아있는 동안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사람 일평생을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둘이 밑사이다, 둘이 그랬는데 두 명이다. 둘이 당신과 나 둘이 다 밑사이다 그랬는데 믿읍시다라고 하는 청유형이야, 명령형이야? 청유형이에요. 청유형. 믿읍시다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청유형이야. 믿읍시다. 자, 그리고 세상 운우 인정이야 배흘 줄이 이시랴. 이것도 니까냐 고려랴 가 중에 랴로 끝났으니까 의문형인데 마찬가지 대답 필요 없이 내 뜻을 강조하는 무슨 법? 서리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서리법이 쓰였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자신의 본뜻이 무엇이냐? 배흘 줄이 이시랴 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연음돼 가지고 리을 받침 이어적기를 통해 리을 받침이 뒤로 넘어간 거고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배울 줄이 있으랴라고 해석하는 거야. 내가 배우겠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배울 리가 있냐? 이런 뜻이야. 그럼 배운다는 얘기야?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야? 강조하고자 하는 뜻은 나 배울 일 없어. 배우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을 강조하는 서리법이 되겠죠. 그래서 배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밝히는 대상이 바로 뭐냐면 운우지정이거든요. 아니요. 운우인정이거든요. 이거 운우지정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아니에요. 이 운우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구름과 비잖아요. 운우지정할 때 그 운우와 한자가 똑같고요. 정도 똑같은데 요건 어조사 지가 들어가는 대신에 그게 아니고 사람 인자가 들어갔거든요. 인정. 세상 사람들의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와 같냐? 바로 구름 또는 비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비와 같다. 구름이 꼈다가 비가 왔다가 구름이 꼈다가 비가 왔다가 갰다가 왔다가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화? 무쌍하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일관성이 없다. 뭐라고요?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줏대가 없다.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한번 더 써볼게요. 변화무쌍하다. 어제는 사랑한다고 하다가 오늘은 미워한다고 하고 또 내일은 또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가지 않아. 믿업지 않아. 믿음이 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인들은 냄비 근성을 갖고 있다. 뭐라고? 냄비가 뭐야? 라면 물 붓고 팔팔 끓였다가 라면 국물까지 쏙 따라버리면은 금방 또 식잖아요. 냄비가 속성상 금방 끓고 금방 식어. 금방 끓고 금방 식어.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냄비. 지금 이 냄비야, 냄비. 냄비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이 운우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배울 생각이 없다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거기 내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내 마음은 지조 있고 절개 있는 마음이다 라는 뜻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나는 변하지 않아. 불변. 얘는 그러니까 다시 쓰면 변화무쌍이라고 했는데 가변적이다. 내 마음은 뭐야? 불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굳은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EBS에 수록되어 있는 수들 가운데서 사수로 돌아옵니다. 사수. 자, 거의 절반쯤 왔네요, 이제. 사수. 청송으로 우를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했어요. 청송으로 뭐뭐를 삼고 뭐뭐로 뭐를 생략했겠죠. 장을 생략했겠죠. 으로 을 이런 식으로 조사나 어미가 특정 위치 고정되게 반복되면은 연달아 반복이면 대꾸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네, 대꾸법입니다. 대꾸법. 자, 요 앞부분 대꾸법 쓰였고요. 청송이 뭐예요? 풀을 청자죠. 풀을 청자. 풀은 소나무. 색채어가 쓰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더 나아가서 이 백자는 흰 백자고 여기는 풀을 청자니까 푸르다라는 색깔 하나 있고요. 희다라는 색깔 또 하나 있어요. 1번 색깔, 2번 색깔 두 가지 색깔이 또 나란히 왔기 때문에 색채어가 쓰였다 이상으로 색채 대비다 라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색채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흰색, 푸른색 그리고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푸른색, 구름은 흰색. 자, 푸른 소나무와 흰색 구름으로 장을 두르고 했는데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휘장, 장막 다 해석하는 거예요. 장막.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서 인테리어, 집안을 꾸미는 병풍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두르고 집안 인테리어 소품이나 아이템으로 여기고 있다 이거야. 뭔데? 자연물을. 자, 뭐라고요? 자연물. 소나무와 구름을. 자연물을 우리 집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초옥 삼간에 숨어 계신 내 번님 그랬네요. 오, 주어가 내 번님이네요. 내 번님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 사시는 걸까요? 자연 속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속세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숨어 계신이라고 했으니까 은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은둔하고 계시는 내 번님. 초옥삼간이라고 했는데 초옥이 뭐예요? 풀초자니까 초가집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3칸짜리 초가집이에요. 가난하게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은둔해가면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사랑한다. 누군데요? 내 번님을 사랑한다. 긍정적인 대상이야? 부정적인 대상이야? 긍정적인 대상이야.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기가 원인이야. 이건 결과고 이유. 왜 그런 거야? 뭐뭐 하니까예요. 뭐뭐가 없으니까. 근데 얘가 없으니까 사랑한다라고 했으니 사랑하는데 얘가 없어서 사랑하는 거니까 얘 없으면 사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진념은 이 먼지 진자의 생각염자예요. 먼지 같은 생각,
진세일념. 진세할 때 진짜예요. 개그맨 진세, 뭔 진세? 걔 생각하면 안 돼. 진짜는 뭔지 진짜고, 진세할 때 진이기 때문에 속세야 자연이야? 속세. 속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념 하면 다시 염자는 생각염자야, 생각. 무엇에 대한 생각이야? 속세에 대한 생각. 정리하면 속세 생각 마이너스 진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없어. 어디에 살고 있길래 도대체? 자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속세에 대한 생각 따위는 없어.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는 바, 이 내 번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만족한다, 그리고 존경한다, 뭐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사수였습니다. 이제 오수로 넘어갑니다. EBS에 수록되어 있는 오수입니다. 자, 번님 사는 땅을 생각고 바라보니, 번님은 누구라고요? 제목에 있는 월곡 말하는 거야. 그 월곡이라는 분이 사는 땅을 생각하고서 바라보니까, 그쪽을 바라보니까 용추동 바뀌어 구름다리 위로다 그랬어요. 어디 바뀌고 어디 위인데, 하필 뒤쪽에 위라는 것이 구름다리의 위다라고 했거든요. 구름다리 했어. 구름다리가 무슨 말이에요? 요렇게 구름이 막 이렇게 떠 있는데, 그죠? 이 구름다리 위로다. 사실 이 구름 속에서 살아간다 이 느낌으로 이제 이해해 보시면은 구름다리 위로다. 그래서 어디 바뀌다, 어디 위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한정된 공간, 눈에 보이는 가시적 공간 벗어난 위쪽, 그렇죠?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 벗어난 바깥, 이런 의미니까 이 문장, 이 구절은 물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EBS 수능특강 사용 설명서에도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뭐라고요? 물리적인 거리감이다. 그래요. 물리적인 거리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부터 거리를 잰 거냐? 화자의 현재 위치로부터 님이 계신 이 나의 번님이 계신 곳까지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물리적으로 되게 가까워 멀다 이 말. 멀다 이런 뜻. 멀다. 자, 그리고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너라 그랬어요. 자, 주어가 뭐죠? 꿈만 다녀온다. 그럼 실제로는 가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꿈속에서 조차 다녀오려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 이 번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그죠? 동경의 대상이다. 그쵸? 동경의 대상이다.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꿈속에서도 막 나오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밤마다라는 말도 주의하셔야 돼요.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온다. 어디로요? 번님 사는 땅으로 다녀오겠죠. 그리움이 있고 동경하는 화자의 태도가 여기에 깔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로다는 물리적 거리감을 강조하기 위한 영탄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할 때 노라도 영탄법인데, 이 영탄법과 이 영탄법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는데, 외로운이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온다. 현실에서 만나 못 만나니까, 멀리 떨어져서 못 만나니까 외롭고, 그 외로운 처지에 몸은 갈 수 없고 신체는 갈 수 없고 꿈속에서 넋만 다녀온다 이거 아니에요. 영혼만 다녀온다 이거니까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뭐라고요?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그죠? 영탄법이다. 종장에 쓰인 영탄법은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봐야겠네요. 이제 다음 수, 육수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육수. 달이 밝은 쟤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시절이 좋은 쟤는 경을 보고 그리노라 그랬어요. 이 두 줄이 초장과 중장이, 그죠? 자, 무엇이 뭐뭐할 때는 뭐뭐를 뭐하고 뭐한다. 자, 제제 을 고고 이렇게 됐거든요. 동일한 문장 구조가 연달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쟤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때, time, 뭐뭐 할 때예요. 달이 밝을 때는 그랬어요. 밤이야 낮이야? 밤이죠. 달이 밝은 밤에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밤이니까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달 보면서 생각한다. 자, 뭔가를 생각하는데 시절이 좋은 때는 그랬어요. 시절이 좋다. 어떤 시절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러면 봄 같은 계절을 말하겠죠. 경은 경치, 풍경인데 경치를 보고 아, 꽃 피었다. 그분은 뭐 하실까? 이렇게 그리노라. 그래서 그리노라. 그리움이라는 네,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서 태도 플러스 자 그리움 플러스인 그 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덜 괴운 탓으로 이 칠적이 적어라. 자, 이 칠적이 적어라. 그리움이 그죠? 크다 작다 매우 큰 그리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잊혀진 때가 적다. 매일매일 생각해 이런 얘기죠. 근데 사람이 덜 괴운 그랬어요. 괴운이 뭐야? 괴다에서 온 말이거든요. 괴다. 기본형 괴다는 무슨 뜻이야?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래서 이 괴운은 사랑한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덜 사랑한 탓으로 이게 이제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뭐라고요?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 줄여서 보죠. 두 글자로. 원인과 결과 하면은 인과죠. 인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뭐라고요? 인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원인과 결과. 인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덜 괴운 탓으로.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잊혀지는 때가 적다. 거꾸로 말하면 생각하는 때가 너무너무너무 많다. 계속 생각난다. 근데 적게 사랑했다고? 이게 뭔 개소리야. 많이 사랑해야 많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적게 사랑했는데 많이 생각난다니. 이게 뭔 개소리냐. 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라는 뜻이. 이게 이제 여친 남친 관계로 연인 관계로 살다가 남친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만난 지 30일 만에 강제 이별. 조국을 위해 입대 두둥. 여자는 곰신. 그러면 이 상황 곰신과 우리 군발이 사이에서 추억은 며칠밖에 없습니까? 30일짜리 추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충분히 사랑한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운데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내 사랑 가득히 남아있어. 그러니까 계속 생각나. 이해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수 가볼게요. 칠수예요. 칠수. 자,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찾았으니 고인의 집 땅이 바라도 볼성 없다. 그랬어요. 마음만 기다려 두고 오락 가락 하노라.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 칠수입니다. 자, 묘는 그랬는데 묘는 뭐야? 산이야 산. 산은 첩첩하다는 얘기는 이 산, 저 산 이렇게 겹겹이 늘어서 있는 모양이 되겠고요. 구름은 잦았으니 구름이 겁나 많아. 구름이 겁나 꼈어. 자, 고인의 집 땅이 이 고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인이라고 하는 거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집 땅이 옛사람의 집과 땅이 옛벗의 집 땅이 집터가 바라도 볼성 없다 그랬어.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앞쪽에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잖아요. 잦았으니 그랬어요. 그럼 앞쪽은 원인, 뒤쪽은 결과겠네요. 네. 그러면은 줄여서 뭐야? 인과의 구조를 통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안 보여, 얘 때문에 안 보여 이런 얘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적 현실, 긍정적 현실, 부정적 현실이 되겠고요.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안, 타, 가, 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마음만 길 알아두고 마음만은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하노라. 주어가 뭐야? 마음이야. 오락가락해.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한다가 아니라 왕래한다, 오고 간다 이런 얘기죠. 오고 간다, 왕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만은 길을 알아두고 내 몸은 못 가니까 대신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죠. 얼마나 그리움이 크면 그렇겠습니까? 큰 그리움, 사무치는 그리움이 되겠네요. 자, 됐죠? 자, 다음 이제 EBS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삼수에 이어서 EBS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누락된 팔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2022학년도 대수능의 뒤통수를 빡 맞았던 기억을, 아픈 상처를 되짚어 복귀하면서 최대한 원문에 가까운 표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예서 그리는 뜻을 재서 아니 모르는가? 여기 여기죠. 여기 재서 그러면 저기, 그러면 여기는 화자의 현재 위치, 화자의 위치. 여기는 뭐야? 대상인 님의 위치가 되겠죠. 님 또는 뭐 벗의 위치. 그죠? 여기서 그리는 뜻을 재서 아니 모르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모르는가? 그러니까 모르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알 거다 이 말이죠. 무더니 고운님 덧없이 여유올 듯. 그래서 여희다 이 말은 여의다에서 온 말이에요. 기본형. 여의다 무슨 말이야? 이별하다. 여기서 그리는 뜻을 거기서 저기서 아니 모르는가? 그래서 무더니 고운님, 이 님은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니까 고운님이니까 플러스야. 덧없이 여유올 듯하다. 하룻밤 더 새고 간 후에 다시 볼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룻밤 더 새고 간 후에 다시 볼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로 뭐야? 재회, 다시 볼까 하노라 그랬어요. 영탄법이잖아. 영탄법은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 영탄법이 되겠어요? 재회에 대한 소망이 되겠죠. 우리 다시 만나, 우리 다시 만나 이런 얘기죠. 재회, 소망이 되겠어요. 하룻밤 더 새고 간 후에 다시 볼까 하노라, 다시 보자라고 하는, 다시 볼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서리법이자 영탄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수로 가볼까요? 자, 구수입니다. EBS에 수록되어 있는 구수와 십수가 되겠어요. 자, 구수는 오른쪽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겁나 많죠. 자, 샷을 날려서 따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중국 고사 속 인물을 활용하고 있다, 인용하고 있다. 이 구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중국 고사 속에 나오는 인물을 인용하고 있다. 기억해 두세요. 쫑걸런, 한걸런, 쫑걸런. 상산의 공간이야, 공간. 상산이라는 산에 체지하러 부디 넷이 가리런가 그랬어요. 서리법이에요. 네 명이서 갈 필요 있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굳이 네 명이서 갈 필요 있나? 그래서 여기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여기 상산이라는 단어가 있고 넷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산이라는 공간에 네 명이라는 인물입니다. 몇 사람? 네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상산에 숨어 살았던 네 명의 늙은이라고 해서 사호라는 말을 씁니다. 희다라는 뜻의 호자예요. 희다, 힐호자를 써요. 힐호자. 그러면은 네 명의 늙은이라는 뜻인데 늙은이라는 뜻이라고요. 호는. 그래서 상산에서 숨어 살았던 네 명의 늙은이인데 왜 하필이면 희다라는 뜻의 색채어가 늙은이를 뜻하게 됐을까요? 흰머리, 흰수염 그렇잖아요. 그래서 늙은이는 호라는 한 글자에 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산사호와 관련된 중국 고사 속 인물 인용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체지란 말은 채집
채집한다. 캐 내십시오. 채집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는 영지, 벌꿀, 영지, 그 버섯, 아주 그 귀한 버섯 영지 있잖아요. 영지 버섯 할 때 그 영지야. 그게 이제 이 상산에서 채지하면서 네 사람이 숨어 살았다. 중국 고사의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진시황이 득세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조출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사이다 그랬어요. 따를 사람이 없는데 우리 둘이 누구야? 화자와 월곡이 되겠죠. 화자 플러스 월곡. 나랑 당신이랑 갑시다. 가사이다 라고 하는 거는 청유형이야 명령형이야? 청유형이야 청유형. 가사이다는 청유형이야 청유형. 청유형 다 지워버려. 청유형입니다. 청유형. 가사이다, 마사이다. 그러면 청유형의 반복 되겠냐 안 되겠니? 되겠죠. 청유형의 반복이다. 두 번 나왔으니까 반복이죠. 청유형을 두 번 쓰고 있어요. 가사이다, 갑시다. 마사이다, 맙시다. 듣지 말고 보지도 맙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어지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겠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맙시다. 퇴퇴 더럽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조출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사이다. 우리 둘이 그냥 갑시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무관심, 속세에 대한 무관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상산사호 고사 속 인물은 자연 속 은둔 선비입니다. 뭐라고요? 자연, 은둔, 선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라는 거. 자,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수 10수 하겠습니다. 10수. 자, 마지막이야. 10수. 자, 방장산 기술계에서 신선님네 만나신가 그랬는데 이 10수에서 출제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신선님이 되겠습니다. 신선님들이라는 얘기인데 초월적 존재야, 현실적인 존재야, 초월적 존재야. 초월적 존재가 사는 공간 방장산이야. 그럼 저기도 초월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의문형 쓰고 있고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월곡 선생한테 물어보는 거야. 얼핏이 보아든, 얼핏 보거든, 보게 된다면, 가정이야, 가정. 보게 된다면, 내 말씀을 전하소서 그랬어. 이 내 말씀이 뭐냐 했더니 밑에 나오는 이 말일 것 같아. 무슨 말을 전해달라는 거야? 자, 산중에 타시는 정악을 나도 타다 어떠하리 그랬어요. 어떠하리? 서리법이겠죠.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괜찮겠죠? 이런 얘기죠. 오케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죠. 아, 내가 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나도 산중에서 이 산은 방장상 초월적 공간이고 이 산을 날아다니는 청학 또한 초월적 존재인 거야. 청학, 초월적 존재. 파란 색깔의 깃털을 지닌 학을 본 적 있냐? 너 말이야. 자, 요거 초월적 존재예요. 이거 신선들이 타는 신선들의 교통수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신선들이 청학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그걸 나도 타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 이런 말, 추구, 지향 뭐 이런 말 다 갖다 붙일 수 있겠네요. 그 이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종교로 치면은 도교적 이상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전체 10수에 관한 꼼꼼한 설명해 드렸고요. 누락된, 특히 누락된 3수, 8수 보충해 드렸고 마지막은 이렇게 자, 스크린샷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찰칵. 자, 그리고 또 한번 찰칵. 월곡 답가 전 10수 가운데서 다소 어려운 어휘들만 모아서 몇 개? 40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40개 어휘. 물론 EBS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표기 방식 그대로를 따르진 않았습니다. 어려운 표기들로 최대한 바꿔가지고 원문에 최대한 가깝게 어려운 어휘들 수준으로 바꾸어서 원문으로 다시
복원해서 원문상의 어려운 표기로 복원한 상태로 40개, 몇 개? 40개를 모아놨으니까 수업 끝나고 다시 복습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BS 수능 특강의 고전시가, 수능에 나올 고전시가만 살펴봅니다. 첫 시간 월곡 답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추구하는 바, 지향하는 바, 동경하는 바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